강지한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한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인데요. 오늘 날짜 고가 716원, 현재 가격은 714원으로 움직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자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리플 또한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리플과 비트코인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면 리플 또한 같이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날짜 소폭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른 코인에 비하면 지금 리플은 미비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리플이 가지고 있는 이 상승 모멘텀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다른 코인들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서 리플을 던지고 다른 코인에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이러한 가격 움직임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리플을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펀더멘탈과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플은 전량 매수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야 하는 장기 종목으로 두고 매집 중에 있고요. 고정 수입이 일정한 회사분들이라면 비중을 조절하시면서 이렇게 장기 종목과 단기 종목 나눠서 투자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단기 비중과 장기 비중을 나눠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투자하고 있고 단기로 수익을 보며 다시 우리 리플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더욱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단기적인 이슈만 보면 외부적인 영향이죠. 3월 금리 인하가 조금 더 앞당겨진다면 암호화폐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되고요. 그에 따라 리플 역시 가격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오늘자 경제 지표 CPI를 앞두고 미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CME 패드워치에도 3월 금리 인하의 전망은 16%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낮은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나와줄 CPI 지표에서 긍정적인 지표가 나와주고 앞으로 남아있는 고용 지표가 둔화되는 수치가 나타난다면 3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3월 금리 결정 전까지 많은 지표들이 예정되어 있고 파월 연준 의장 또한 이 경제 지표에 따라 금리 결정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만큼 이러한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대응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리플 한 장으로 이 경제 지표를 확인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 이러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종목이든 장기 종목이든 이 거시 경제는 필수적인 데이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있을 소비자 물가 지수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대응해 나가셔야 되는데요. 상단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맞춰서 실시간 자료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플은 장기적으로 매집해 나가야 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단기 종목으로 시드 확보하셔서 우리 리플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모아가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경제 지표를 통해서도 이 단기 종목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지 세력들은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대응 자료도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있으며 제가 드리는 자료는 참고 자료로만 확인하시고 실질적으로 투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판단을 근거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날짜 기사를 통해서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가 SEC와 리플 합의는 이 11월 대선 결과가 변수라는 기사가 나와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과 SEC는 현재 다가올 4월 정식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전에는 기간 판매분에 대한 벌금 합의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리플과 SEC 소송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송 관련해서 알려드리고 이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SEC가 리플을 상대로 증권법 위반을 했다라고 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년이라는 소송 끝에 작년 7월 13일 약식 재판 결과가 나와줬는데요. 결과는 기간 판매에 대한 부분은 하위 테스트를 통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분명한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 즉 증권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거래소를 통해서 알고리즘 판매분은 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명확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즉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이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하위 테스트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요건은 타인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 경우를 지금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의 노력을 기대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비증권이라는 판결을 받은 겁니다. 즉 리플의 증권성은 이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판례를 만들어진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앞서 올해 2월까지는 이 SEC와 리플이 이 기간 판매분에 대해서 합의안을 마련하라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법원에서는 기간 판매분에 관련해서 리플이 증권으로 인정을 받은 셈이기 때문에 SEC가 리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 즉 SEC가 리플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바로 벌금밖에 없죠. 그래서 벌금을 지금 지불하라라고 해서 이 벌금을 합의 중에 있습니다. 초기 SEC가 리플에게 제시했던 벌금 금액은 7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이 금액은 리플이 그동안에 이 기간 대상으로 판매한 전체 규모인데요. 그런데 친 리플 변호사의 입장을 들어보면요. 미국 SEC의 관할 건은 미국 내로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판매된 기간 판매 액수만 이 벌금으로 책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다수의 XRP 기간 판매에 대한 부분이 미국 외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90% 이상이 미국 외 지역에서 판매가 일어났다라는 걸 미뤄볼 때 10% 내외의 금액만이 벌금으로 책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SEC가 리플을 상대로 이 재무제표와 XRP 기간 판매 계약서를 작성하라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최근에 법원은 이를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리플은 이 서류를 SEC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90% 이상의 미국 외 지역에서 판매가 됐기 때문에 10% 내외의 판매 액수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리플이 생각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벌금이 지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하겠지만 리플사가 돈이 없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충분히 그만큼의 지불할 능력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금 액수가 정리가 되고 나면 이 기간 판매에 대한 부분은 모두가 해소가 되는 거고 남은 소송은 4월 정식 판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약식 판결에서 이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4월 정식 판결에서도 비증권 판결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중요한 건 이 판결 이후에 SEC가 과연 항소를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오늘 제 기사를 통해서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가 이 SEC와 리플의 합의는 11월 대선 결과가 변수라고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대선에서 이 공화당이 이긴다면 SEC와 리플은 상호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미국 민주당 정권 비호 아래 암호화폐 시장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왔다며 그 결과 리플사의 소송은 장기화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머피는 미국 대선으로 인해 집권당이 이 공화당으로 교체될 경우 SEC의 수뇌부도 교체될 것이며 이에 따라 SEC와 리플사가 합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으로 출범하는 SEC는 업계 기업들과 협력에 나설 것이며 특히 구체적으로는 진행 중인 소송들에 합리적인 합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해드렸던 내용인데요. SEC의 항소 가능성은 만약에 항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리플랩스는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갈 예정이다라고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언급한 만큼 대법원으로 간다라면 공화당이 지명한 보수적인 법관이 우세하다라는 겁니다. 이 겐슬러처럼 사사건건 시장과 기업 일에 개입하는 정부 기관을 좋아할 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게다가 리플은 2015년부터 미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계속해서 벌여왔다라는 거죠. 그 로비에 사용된 비용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21년과 22년에는 각각 1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화당 측 의원들이 지금 우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화당이 이 승리를 가져간다면 우리 리플의 긍정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기다 최근 SEC가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에서도 패소를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 코인베이스사의 상장을 허용한 후 1년 만에 코인베이스를 이 증권법으로 기소한 SEC의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SEC의 행위는 명백한 미국 헌법 위반에 해당하며 결국 법원에서는 이 코인베이스가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라고 하죠. 이 코인베이스 관련한 소송 내용도 이전에 언급해 드렸었는데요. 최근 SEC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한 미등록 거래소 운영 및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에 대한 소송에서 지난 1월 18일 구두 변론이 진행됐었습니다. 우리가 왜 리플 소송에서 이 코인베이스와의 소송까지 보냐면 바로 이 알트코인에 대한 증권성 여부에 대한 이 법원의 생각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해당 구두 변론을 통해서 판사는 소장에 명시된 토큰 발행사가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물었고 코인베이스 측은 해당 토큰들은 컴퓨터 코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반론을 했습니다. 하지만 SEC는 브리핑에서 하위 테스트, 법적 근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일부 아미쿠스, 즉 코인베이스 측은 SEC보다 더 훌륭하게 디파이나 스테이킹을 설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판사의 의견을 보시면요. 판사는 기존의 SEC의 증권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이 우려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비니베이비, 인형 등 수집품에도 증권 정의에 부합할 수 있다라고 말했으며 SEC가 문제 삼은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 판사는 SEC는 스테이킹이 미등록 증권 서비스 제공이라고 불만을 제기하긴 했지만 이는 가장 전통적인 투자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와 SEC 소송 담당 판사는 1933년의 증권법은 90년 동안 잘 작동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도구와 새로운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일부 판사들에게서도 현재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SEC가 무분별한 소송 때리기식 규제가 아닌 명확한 규제가 확립돼야 된다라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낡고 오래된 이 증권법이 아닌 새로운 화폐가 생긴 만큼 그에 걸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미 리플과 SEC 소송 담당 판사 이토레스 판사와 테라폼랩스 담당 판사 제드 라코프 판사 역시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고 선언을 했죠. 즉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판례가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도 4월 정식 판결에서 항소를 하기 어려울 것이며 추가적으로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에서 코인베이스가 승소를 이뤄낸다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같은 법적 판결을 만들고 판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더더욱 항소를 하기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SEC의 법적 승소 가능성이 더더욱 줄어드는 셈입니다. 만약 SEC가 혹시라도 항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11월 미 대선에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이 공화당이 집권을 잡게 될 경우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가 이야기했듯이 SEC는 리플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최근 미 대선의 움직임도 보시면요. 미국인 86%가 바이든은 재선하기엔 너무 나이가 많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에 반면에 트럼프는 최근 파죽지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전망이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비트코인의 전망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당선되면 비트코인이 1억이 된다라는 기사가 나와준 만큼 지금 현재의 미국 집권당이 암호화폐 규제의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망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즉 올해의 리플에게 소송 이슈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가격 전망은 나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비트코인과 피어슨 상관계수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트가 오르면 리플 또한 같이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리플의 역사를 보시면요. 4년 사이클로 2년 동안에는 하락 흐름, 2년 동안에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SEC가 이렇게 기소를 했던 해에도 리플의 가격은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즉 13년, 17년, 21년도 비트코인의 반감기 때마다 모두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줬기 때문에 이번 비트코인의 반감기 역시 리플도 가격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어떤 움직임이 만들어주고 있냐면 외신은 올 들어 리플이 첫 데드크로스를 만들어냈다라고 했습니다. 호행 지표로 간주되며 이미 토큰이 과매도됐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요. 과거 이 XRP의 데드크로스는 바닥 단계에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현재의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진 건 지금 현재의 리플의 가격이 완벽한 바닥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점에서 물량을 최대한 많이 모아가신다면 리플은 다른 어떤 코인들보다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단기 종목으로 시드 확보하셔서 추가 매수를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상단의 전화번호 010
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리플 실시간 대응 자료뿐만 아니라 이 모든 코인 동향들 자료 모두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자료는 이 참고 자료로만 확인하시고 실질적으로 투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판단을 근거로 투자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드리는 참고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든 자료 여러분들에게 같이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